오늘은 사주 명리학자로 유명한 이정재 교수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보이지 않는 힘, 운, 그 중에 재물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주, 명리학, 운세 등을 믿으시나요? 대부분은 완전히 믿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결혼식, 출산과 같은 태길이나 중요한 장면과 같은 일에서는 미신이라고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고 어느 정도는 의지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주변에는 딱히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닌데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 늘 운이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유난히 제복과 인복이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질이 복도 없다라는 표현에 너무 딱 어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주학에서 말하길 선천운의 영향력은 고작 10%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90%를 생각해보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 명확합니다. 만일 우리가 타고난 복이 적다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후천운이라도 잘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상위 1%의 사람들은 후천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후천운을 통해 운수가 대통하면서 세상 모든 것이 나를 향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그 1%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힘에 움직이고 순환에 따라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며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금 하는 일마다 운이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 순환이 계속 강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와 반대로 운이 받지 않는다면 운이 찾아오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후자라면 아무래도 조금 더 노력해야 하고 삶에서 고군분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운명적인 요소들 중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돈, 즉 재성이라 불리는 글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가 될지 가난하게 살지는 자신에게 주어진 복 또는 재화라 불리는 대운이라는 길흉화복으로부터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개인의 타고난 사주의 구성 요소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희노애락, 그리고 경제활동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 사고, 외부, 환경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달라지는 것을 후천운이라고 하며 이 후천운에 있어 영향을 주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이 마음가짐에 따라 삶은 분명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후반기입니다. 이 인생의 초반기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타고난 것들이지만 후반기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 온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인생의 후반기의 가치가 더욱 큰 것입니다. 나이가 차서 늙어버린 마당에 후반기 운수가 좋아봤자 무슨 소용이냐 하겠지만 이제 100세쯤은 거뜬한 세상이니 내가 얼마나 오래 살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후반기를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운이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생에 언젠가 한 번은 운을 받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각 시기별로 들어오는 3번의 대운이 있고 사주학에서도 운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사는 내내 머물러 있는 경우가 없다 하였으니 비록 지금 운을 받지 못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도 꾸준히 노력하고 정진해야 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한 번은 대운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주학에서 운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는 5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후천운이 인생을 좌우함을 명심하여 이 5가지 조건을 지키려 노력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정언 그리고 정동입니다. 한자로 풀어보면 바를 정, 말씀, 언, 움직일 동입니다.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이고 쉽게 이해하자면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에는 굉장한 힘이 있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라도 운이 절로 따르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운을 부르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운이 결코 곁에 오지 않을 사람들은 같은 말이더라도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처럼 사소한 하나부터 항상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상학에서 말하길 몸 중에 눈, 귀와 같이 두 개씩 있는 것은 균형에 맞게 사용하라는 것이고 입처럼 하나뿐인 것은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스스로가 하는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말은 남에게도 영향을 끼치지만 그 전에 내 자신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행동 역시 몸은 하나뿐이기에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베푸는 삶입니다. 불교는 이를 보시라 합니다. 사주학에서는 오행론에 대해 말하는데 그 핵심은 순환과 균형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반드시 순환하고 이로 인해 다시 균형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주면 반드시 다시 얻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받는 일 역시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줄 때는 정말 잘 주어야 합니다. 상대에게 나쁜 마음을 주면 나 역시도 나쁜 마음을 그대로 돌려받고 도움과 감동을 준다면 나 역시도 도움과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잘 주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핵심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주학에서는 세상의 모든 운이 반드시 사람을 통해 오고 사람을 통해 커진다고 말합니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의 대다수가 익히고 터득했던 원칙입니다. 큰 부를 얻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맥을 중요시합니다. 그들은 필요한 사람을 자기 곁에 두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손해도 감수합니다. 이는 개개인이 다 고유한 운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내 주변에 모인다는 것은 나에게 수많은 운이 모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것은 순전히 본인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 자신의 강점을 살려 그에 맞는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어 운을 쏟아줄 만큼 크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조건은 그릇을 키우는 것입니다. 대인배라 함은 앞선 자들을 인정하고 배우려 노력하는 사람이지만 소인배는 앞선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만 합니다. 옛말에 삼인행 필요하사 라 하였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가운데 반드시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좋고 나쁜 것은 고치니 좋은 것도 나의 스승이 될 수 있고 나쁜 것도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반드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내가 행한 모든 일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간 실패 하나하나에서도 교훈을 얻고 다시는 이런 실패를 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한 번 틀린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의 차이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간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는 사회 모든 요소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실패와 어려움이 많았다면 지금까지의 삶에서 교훈을 찾고 다시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실패가 나의 그릇을 키워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조건은 스스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나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 조건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절대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유한 이들은 자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절대적입니다. 나부터 나를 믿지 못한다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매일 스스로 자신에 대한 믿음을 긍정적으로 확언하십시오. 위에서 먼저 언급한 4가지 조건도 좋습니다. 나는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한다. 나는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이다. 나는 그릇이 아주 큰 사람이다. 사주학에서는 선천운을 단 1%도 고려하지 않을 만큼 사람의 모든 운은 후천운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5가지의 조건을 기억하고 지키려 노력하여 자신에게 찾아올 후천운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후천운은 찾아오기 전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으니 어떤 전조 증상이 있는지 알아두고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정재 교수는 운이 들어오는 이 전조 증상을 5가지로 구분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음이 여유로워진다. 주변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진다. 새로운 인연들이 계속 생겨난다.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쉽게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한다. 이정재 교수 외에도 이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을 조금 더 정리해보면 동양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천, 지, 인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천에 해당하는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운명을 연구하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운이 바뀌는 시기가 되면 내 주위의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귀인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조언과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사람, 나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살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 사람,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마음을 주는 사람, 이렇게 다양한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천에 해당하는 타이밍이 생기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사람으로 인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신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 평소와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걸 느낀다면 그건 곧 자신의 운이 좋아지고 있는 징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징조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지에 해당하는 주변과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갑자기 자신이 주로 생활하는 환경의 변화로 인한 이사나 직장의 변경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내 주변에 뭔가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운으로 바뀌는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친하게 지냈지만 지금은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된다거나 생각지도 못한 장소로 이사를 하게 되어 생활을 하게 된다거나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이 운이 좋아지는 징조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는 것이 불안해서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상황은 담담히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꾸고 집중해서 자기의 운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운은 절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범위를 좁게 한정짓지 않고 시야가 넓은 사람일수록 낯선 것에 저항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은 사람일수록 행운을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익숙함에 굴복하지 말고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운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러한 운이 좋아지는 징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 인에 해당하는 자신의 에너지의 변화와 화색이 좋아지는 컨디션의 변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컨디션이 상승하면서 자주 웃게 되고 마음이 여유로워져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단점을 고치고 매사에 부정적이던 모습이 평소보다 긍정적으로 변해 불평불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운이 좋아지는 징조입니다. 또 거울 속에 웃는 내 모습이 많아졌다면 이 역시 좋은 운이 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자신의 에너지가 변화하고 컨디션이 좋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얼굴에 화색이 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운이 좋아지는 시점에 사람들에게 너 요즘 좋은 일 있니? 얼굴이 좋아졌네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것 또한 좋은 운이 들어오면서 에너지가 끌어올려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후천운이 들어올 전조 증상 3가지에 대해 알았으니 항상 준비하고 대비해야겠습니다. 운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들어온 줄 몰라서 놓치게 된다면 얼마나 아깝겠는가. 그것이 앞으로 다가올 대운이나 전운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후천운을 대비할 때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인드로 인생이 던져주는 도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복은 말에서 오며 말을 함부로 하는 이는 가까이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에 근원을 두고 있어 마음이 옳은 곳에 있을 때 바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이나 행운은 외부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바른 말을 한다면 좋은 운을 얻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운 때문이라도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은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거나 낙담시킬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로 시작하는 하루는 종일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말로 시작하는 하루는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말의 영향력은 광범위하고 즉각적입니다.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생 궤도를 형성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말은 그릇이라는 격언은 긍정적인 말의 힘을 강조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말을 끊임없이 토하는 사람들은 보통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고 자신감이 낮습니다. 말의 힘을 생각한다면 중요한 일을 맡겨야 할 때 당신은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사람, 아니면 처음부터 어려움에 직면해 포기하는 사람인가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칭찬은 사람의 최선을 끌어낼 수 있는 마법과 같습니다. 스스로에게는 자존감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뛰어난 성과를 이끌어내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비난은 상처를 주고 초조함을 가져오며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적대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칭찬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칭찬은 서로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은 운이나 행운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스스로가 자신에게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면 성공을 끌어당길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 합니다. 반면 스스로를 무시할수록 행운을 얻을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러므로 남으로부터 존경받는 첫걸음은 자신을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미소 짓고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과 함께하는 포근한 미소는 다른 사람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실수에 대한 자책과 반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잘못된 것들에만 집중하려 하고 많은 것들이 잘 되었다는 것을 간과합니다. 이 부정적인 선입견은 불필요한 스스로에 대한 비난과 부정적인 자기인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신에 스스로에 대한 자기 칭찬과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면서 따뜻함과 운을 내 인생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운이 좋아지는 핵심은 외부 요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존경과 기쁨으로 행동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른 말과 행동, 그리고 바른 마음으로 행운이 가득한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